가장 처음 나오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나와요. 원래 도형의 방정식이야, 책에. 제목이,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제 도형은 도형이고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표평면 알지? 좌표평면 위에다가 도형을 넣을 거야. 근데 너 도형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점, 섬, 면으로 이루어진 게 도형이야. 오케이? 그걸 그냥 그림이야, 그림. 한마디로. 그림을 우리가 영어로 그래프라고 하잖아.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그래프로 그리는 게 함수밖에 없었죠. 이해 안 되지? 점 막 이렇게 찍잖아.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함수만 우리가 그래프에 그렸단 말이야. 좌표평면 그래프로 그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뭘 그릴 거냐면 함수가 아닌 거를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그림을 막 그릴 거야. 그래서 좌표평면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평면 좌표가 첫 번째 이름입니다. 주제, 평면 좌표. 여기에 평면 좌표로 써져 있어. 자, 그럼 도형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점이란 말이야. 점. 그래서 점부터. 근데 우리 점은 표현할 수 있잖아. 좌표평면 위에. 그죠? 자, 일단은 평면 좌표를 우리가 볼 건데, 좌표평면은 수직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항상 그 기본을 수직선으로 끌고 갈 거야. 가장 처음에 할 게 뭐냐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면 좌표 안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볼 건데, 그 기본을 어디로 갖고 오냐면 수직선으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일단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볼 겁니다. 자, 1번 수직선 위에서 여기에 이제 A입니까? A. E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5. B좌표가 5야.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3이죠.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5에서 2를 뺐어. 5 빼기 2로 구하면 되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2 빼기 5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2 빼기 5 하면 안 되지? 거리라는 건, 그지? 양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2에서 5를 빼는 건 안 되고 5에서 2를 빼는 건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거리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거리겠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두 번째야. 두 번째는 2하고 2라는 좌표하고 이제 x라는 좌표, 이 두 점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그죠? 뭐가 더 큰지 모르죠. 그래서 x가 2보다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x가 있는 거잖아. 그럼 거리는 뭐 빼기 뭐야? x 빼기 2가 돼. 근데 만약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이제 뭐 x고 여기 2니까 거리가 얼마가 돼? 2 빼기 x가 돼. 근데 이렇게 매번 나눠서 할 수가 없으니 이걸 한 번에 그냥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어? 야, 이거 하면 대박인데. 이거 한 번에. 어디 많이 보지 않았냐? x가 2보다 크면 이렇게 나와. 그지? 절대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거리라고도 해석을 하잖아. 그죠? 절대값으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이렇게. 그럼 맞지? x가 2보다 크면 이렇게 나오고 x가 2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항상 누가 더 큰지 모를 때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근데 왜 2 빼기 x 절대값이 상관없어. 그 안에서. 상관없어. 뭐 이 안에서 그냥 마이너스 곱해 상관없잖아. 아니 뭐 2 빼기 x 해도 똑같다고. 이렇게 둘이 같은 거다. 결국에는 이제 뭐에서 뭘 빼든 상관은 없는데 부호가 다를 거니까 절대값 씌워서 양수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문자일 때 이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거리를?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 모르죠? 상관없다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든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든 그냥 거리 어떻게 하면 돼? 거리는 그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 그 다음에 뭐 씌워?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수직선 위에서 거리 구해야 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보자. 수직선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거리가 5래요. 점 A의 좌표가 4고 점 B의 좌표가 X일 때 모든 X의 값의 합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수직선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A의 좌표는 있지. 얼마야? A 좌표가 4예요. 4. B의 좌표는 몰라. X야. 그럼 X가 4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근데 거리가 얼마래? 5래. 그러니까 여기가 5일 수도 있고 여기가 5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럼 만약에 B가 여기 있다면 X가 얼마야? 9. B가 여기 있다면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둘이 더하면 이제 8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정의 이용해서. 알겠니? 자, 넘어갑니다. 수직선은 쉬워. 우리 했던 거니까.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좌표 평면으로 넘어갈 거야. 좌표 평면은 수직선 두 개가 서로 직교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보통은 이제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으로 해서 실수지? 실수지? 자, 그래서 이 위에 점 하나를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2,5로 해볼까? 2,5라는 점을 표현을 한다면 2,5라는 점은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좌표가 얼마고? 2고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Y좌표가 얼마다? 5다. 요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좌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을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 그러면 두 점을 임의로 잡아볼게요. 일사분면이 편하니까 일사분면에서 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까? 두 점이 있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한 점을 X좌표를 얼마로? X1. Y좌표를 Y1 이렇게 두고 한 점을 X좌표를 X2, Y좌표를 Y2 이렇게 둘게. 그러면 여기 점을 A, 이 점을 B. 그럼 A, B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잖아. 이 거리는 무슨 거리야? 그죠? 최단거리. 그런 말은 안 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거리를 잴 거야. 이 거리. 이게 딱 보면 이제 거리를 못 재죠. 왜냐면 이제 수익선 위는 여기고 수익선 위도 여기니까 수익선에 평행한 것도 아니고, 그치?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야, 얘? 약간 빗변 느낌이지, 그지?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빗변이라는 건 어디서 존재하는 거야?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 AB를 하나의 변으로, 빗변으로 보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그냥 C라고 한번 해보면 그냥 AB라는 AB 거리는 삼각형, 직각삼각형 ABC의 빗변의 길이니까 뭐만 알면 돼?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만 알면 돼. 그죠? 근데 여기 우리 아까 수선이라 그랬지? 얘도 수선, 얘도 수선, 얘도 수선. 수선의 발 내린 거죠?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그럼 이 변의 길이, AC의 길이는 뭐랑 같아? X1과 X2 사이의 거리랑 같죠? 그럼 수직선 사이의 거리지. 수직선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야? X2 빼기 X1의 얼마? 절대값. 왜냐면 이제 편의상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죠? 사실 누가 더 큰지 모르는 거야. 문자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x2가 여기 있어도 똑같다고. 아, 이해되겠어? 자, 다음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BC의 길이는 어디랑 똑같아? y2랑 y1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 얼마가 되니? y2 빼기 y1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x2 빼기 x1의 절대값, 높이가 y2 빼기 y1의 절대값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a, b는 어떻게 됩니까? a, b의 제곱이라고 할까? 이게 a, b 사이의 선분거리예요. 선분 길이. 제곱은 누구? 절대값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바로 구할 수도 있지 않니? a, b를. a, b는 야 제곱이 떼지면 루트 붙으면서 어떻게 하면 돼? 앞에 뿔마 붙이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길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냥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니? 근데 절대값도 우리 어제 배웠지? 절대값은 제곱 하나, 그냥 제곱 하나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 거야. 자, 간다. 외우기 편하게 가야지. x좌표의 차이, x 차이,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 이해되겠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한번 예시 들어볼까? A가 2,1이고 B가 마이너스 3,5예요. 그럼 두 점을 우리가 그려야 되니? 안 그려도 돼. 공식을 알잖아. 그죠? 그럼 구해볼까, 길이? A, B는 자 천천히 따라오면 돼. 루트 x 차이가 얼마야? 그죠? 그냥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차이 한번 생각해봐. 뭐 누구에서 누굴 뺀다가 아니고, 그지? 어차피 차이니까 5지? 제곱 25. 1하고 5하고 차이가 4 제곱 16. 그러면 길이는 41이 되겠다 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냥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x차의 제곱 플러스 y차의 제곱이 이제 선분 길이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어쨌든 심화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난 바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 x 이렇게 하지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봐봐. a-4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걸 봤어. 어떤 문제를 봤는데 그럼 우리 눈에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였냐면 그냥 a 빼기 4 제곱한 거네, 그냥 b 플러스 1 제곱한 거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순간 어떻게 돼? 점 a, b와 어떤 점? 점 4, 마이너스 1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로도 볼 수 있겠죠. 4, 마이너스 1은 봐봐. 네. 그죠? 두 놈의 빼서 제곱 됐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 루트를 씌운다면. 근데 지금 루트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냐? 뭐야, 봐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여기에 루트 씌운 걸로 해석이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4, 마이너스 1하고 a, b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해되겠어?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걸 알아놔야 됩니다. 제곱 플러스 제곱을.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우고 넘어갑시다. 이거 저거 중요해. 이거 이런 거 중요해. 안 적어도 되겠냐? 이거 다 적으라고 그 중간중간 빈칸이 있는 게 그림 이거 적으라고 한 건데. 강의 보고 해. 오늘도 강의 올리시던데. 오늘 찍은 거. 오늘 올라가. 최대한 이제 바로바로 올려야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선분 내가 길이는 구했잖아. 그걸 이용해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외분점하고 내분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둘 다 점이야, 점. 둘 다 점인데 나누는 점이야. 나눌 분자야. 이 안 내자고 바깥 외자니까 어떤 느낌이야? 안에서 나눈다, 밖에서 나눈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이런 거야. 어떤 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분이 A, B가 선분이 있어. 이거를 2대1로 나눈다. 우리는 이거를 2대1로 내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선분 A,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대1이니까 여기를 몇 등분 해야겠니? 3등분을 해야 2대1로 나올 수 있겠지. 3등분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A에서부터 이만큼 주고 여기에서 B에서부터 1만큼 줘서 여기에서 나누겠다 이런 소리야. 그럼 이거는 지금 선분 A, B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분이라고 해요. 그럼 밖에서 어떻게 나누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우리 상식에서 어떤 줄을 2대1로 자른다 이러면 이 줄은 당연히 안에서 잘라야겠죠. 밖에서 자르면 이게 나눠지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외분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내분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로 이제 외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연장을 싹 해, 연장을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직선은 자를 수가 있어. 근데 2대1로 외분한다라는 얘기는 A에서부터 길이가 B에서부터 길이가 2대1이다 이 말이거든.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A에서부터 길이가 이만큼이죠. B에서부터 거리는 이만큼이지. 그 거리가 2대1이다 이 말이야. 그걸 만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을 우리는 바깥에서 찾았을 때 외분이고 안쪽에서 찾았을 때 내분이에요. 직선 기준으로.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역시나 수직선에서 먼저 볼까요? 수직선에 먼저 보자. 자, 읽어볼까? 내분점부터 볼게요.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라고 해서 선분 AB A B 위의 점이 있대. 이때 AP 대 BP가 얼마가 돼야 된다냐? M 대 N이 되어야 된대. 자, 이걸 만족할 때 뭐라고 한다고? 이 점 P를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자, 천천히 해보면 돼. 천천히. 봐봐. P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지. 근데 선분 A, B 위에 있다 했잖아. 위에다 한 점 그냥 찍어. 그냥 아무렇게나. P라고 해볼게. 그럼 A 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할게. 수직선이니까 이렇게 쓰자. x1. 그 다음에 b점 좌표를 x2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p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a 이렇게 한번 나올게. 어렵지 않죠? 예. 근데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더 크다라고 해보자. 자, 그럼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 길이. P, A 빼기 아니죠. 그냥 이거지. A 빼기 이건 이름이야, 점에. A 빼기 X1.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크기 순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이 길이가 돼. 다음 BP의 길이 얼마가 돼? X2 빼기 A가 되겠죠. 그럼 그냥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너네 둘이 이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요거 비례식 성질 이용해서. 그러면 M 곱하기 BP야. M하고 BP하고 곱해. M 곱하기 X2 빼기 A는 N 곱하기 A 빼기 X1 이렇게 쓸 수 있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야 지금? 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좌표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A 빼고는 전부 다 A만 문자로 보는 거야. 나머지는 다 숫자로 봐. 알겠니? 그럼 A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지금. 이해되겠어? 얘 이해 못하냐? A 구해야 된다고. A를 구해야 되면 A는 하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아까 방정식으로 따지면 X 이런 거 그래. 이 수업 들을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A를 구하려면 A는 하고 정리가 돼야 돼. 그러지 않아. 갑니다. A를 한쪽으로 모으란 말이야. 그럼 전개를 좀 해줘야겠지. 그래서 mx2 빼기 ma는 na-nx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넘겨. A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아. 그러면은 이제 mx2 플러스 nx1은 a로 묶어. 그럼 m 플러스 n에 a가 되는 거죠. 그럼 양변 얼마로 나누면 이제 a 값 나오니? a는 하고 나와야 되니까 양변 얼마로 나눠야 돼? 플러스 m 플러스 n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눠요. 따라서 a라는 놈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다. 이거 좀 이쁘게 쓰자.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a라는 놈을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뭘 알고 있으면 x1, x2, m 대 n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내분점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내분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나 외우기 쉽게 가보자. 외우기 쉽게. 봐봐. 우리 결국에 여기가 m 대 n인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왜? 어차피 선분 AB를 지금 보겠다라는 건데 m하고 n하고 더해야 선분 AB가 나오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까지는 일단 적어요. 그 다음에 뭘 적어줘? m에다가는 뭘 곱해? x2. n에다가는 뭘 곱해? x1.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크로스해서 곱하면 돼. 이렇게. 연습해보자. 자, x축 위에 점 A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b는 5라고 할게요. 그래서 너를 2대 1로 내분한다 라고 했어. 내분하는 점 이제 p를 구하래. p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그거 3번 A, B를 그거 그냥 위치 필요 없어. 2대 1이어야겠지? 그러면 2 더하기 1이야, 2 빼기 1이야? 2 더하기 1이죠. 아니, 왜냐면 2 더하기 1을 해야 3분의 AB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1분의 위에도 2 더하기 1을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2에다가는 뭘 곱할 거야? A 곱할 거야, B 곱할 거야? B 크로스해서 곱하시면 돼. 1도 크로스해서 곱하시면 돼. 근데 A 좌표가 마이너스 1, B 좌표가 5기 때문에 2 곱하기 5,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3이 되겠죠. 3. 그러니까 이 점 좌표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니? 아, 그러면 3으로 하면 거리가 얼마야? 4. 거리가 얼마야? 2. 아, 그럼 2대 1로 내분이 됐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내분점은 더하는 거야. 내분점은 더하는 거야. 더하기 분의 더하기 하고 크로스. 알겠니? 연습해야 돼. 이거 연습해야 돼. 넘어갑시다. 자, 똑같은 원리로 내분점 했으니까 외분점 가볼게. 외분점은 직선으로 본다 그랬죠? 직선으로. 길게 그려 그냥. 여기 A, 여기 B. A를 너무. 일부러 작게 잡았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 있으면 내분점이잖아. 전피는 이 바깥에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M 대 N을 만족을 시켜야 돼.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외분점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Q에 대해서, 그죠? 연장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죠, P가. 근데 P가 있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아니니? 그래서 두 개 다 볼 건데, P에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를 볼 거야. 다 볼 필요가 있나 싶어. 봐봐. A, B 대 이제 B, P, A, P 대 BP가 M 대 N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P,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A, P 이렇게 되겠지? BP 이렇게 되겠지? 누가 더 길어? BP가 더 길어. 그럼 봐봐. AP보다 BP가 기니까 M보다 N이 더 크겠지. 아, 이 경우는, 그러니까 P가 이쪽에 있다라는 말은 N이 더 크다는 소리야. 알겠니? 다음. 이번에는 이제 P가 여기 있을 때, 그러면 AP 길이가 이 길이고 BP 길이가 이 길이니까 누가 더 길어? AP. 그럼 AP에 해당하는 게 M이잖아. 아, M이 더 크면은 P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봐야 돼?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야. AB를 그렸어. 내가 AB를 이렇게 그렸어. 근데 막 7대 3이래. 그럼 A에서 거리가 7이고 B에서 거리가 3이니까 어디가 더 가까운 거야? B가 더 가까운 거지. B에서 거리가 짧으니까. 그러면 점 P는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냐? 야, B에 더 가깝다고. 애가 B에 더 가깝니? 애가 더 B에 더 가깝니? 오른쪽이 무조건 오른쪽인데. 생각을 해, 생각. 잠깐 헷갈렸어. 뭘 헷갈려 이걸. 말만 따라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외분을 할 때는 생각을 해줘야 돼. 내분은 바로 보여. 왜? 무조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외분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 외우지 마. 생각을 해.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외워져요. A에서부터 더 머네? 그럼 여기겠네. B에서부터 가깝네? 그럼 여기겠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림 잘못 그리면 끝장난다. 알겠지?
그럼 일단은 우리가 지금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m 값이 더 크다라고 하자. m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m 값이 더 크면은 반대니까. 그죠? m하고 n하고 바꾸면 되잖아. a, b 위치 바꾸고, 그지? 그렇게 하면 돼. 그냥 m이 더 크대. 그럼 p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m이 더 크면요? 응.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죠. 생각을 했네. 찍었냐? 잘 맞췄다. 아니, 생각해서요. 그요. 왜냐면 m이 더 크다라는 말은 a에서 거리가 더 멀다라는 거니까 a에서 더 멀어야 돼.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p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어? 야, a점 좌표 그대로 x1, b점 좌표 x2, p점 좌표를 a라고 하고 지금 a를 구하는 상황이야. 길이 얼마야? a 빼기 x1. 길이 얼마야? a 빼기 x2 이렇게 되겠죠? 가자. a 빼기 x1 대 뭐야? a 빼기 x2가 m 대 n이기 때문에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같죠. 그럼 이번엔 그냥 전개할게. 전개가 필요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am 마이너스 mx2는 ma라고 쓸 거야. na 빼기 nx2.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어. 마지막 아, 여기 원이냐? 아니 오른 아, 여기 원이냐? 여기가? 여기 원이다. 여기 원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a를 구하는 거니까 na를 넘기자. 그러면 m 빼기 n에 a가 되고 mx2를 넘기니까 mx2 빼기 nx1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분점하고 외분점의 차이가 혹시 보이니? 봐봐.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었어? 아, 미안. n이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n으로 바뀌었죠. n이 마이너스 n으로 바뀐 거야. 그럼 내분점 공식 알고 있으면 뭘로만 바꿔버리면 돼? n만 마이너스 n으로 고치면 외분점 공식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겠어? 흔히 말하면 그냥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죠? 그럼 a 구해보자. 따라서 a는 어떻게 돼? m 빼기 n 분의 똑같이 m 빼기 n으로 갈 건데 얼마를 곱해? m일 때 얼마 곱해? x2 n일 때 x1을 곱하죠. 아, 여기 나와 있잖아. 알겠니? 자, 봐봐라. 저거는 크로스가 바로 보이죠? 근데 이거는 크로스가 잘 안 보인다. 왜냐면 이게 m이야. m에 해당해. n은 이제 n에 해당해. 근데 n을 이렇게 곱하 n을 이렇게 곱한단 말이야. 이건 크로스처럼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a, b를 2대 1로 외분한다 이렇게 쓰셔야 돼. 잘 보는 방법. 알겠죠? 그러면 크로스에서 곱하시면 돼. 이렇게. 내분이든 외분이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점을 몇 대 몇으로? 3분의 AB를 2대 1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럼 크로스 할 수 있어. 알겠니? 그럼 해보자. 아까 얼마로 했지? 2대 1로 내분하는 거 맞는데 아까 A를 마이너스 1로 놨죠. B를 5로 놨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대 1로 외분해 볼게요. 그거 쉽다니까? 봐봐. 내분은 더하기야. 내분은 더하기야. 외분은 뭐야? 빼기야. 그럼 뭐 빼기 뭐야? 2 빼기 1이죠. 간다.
2 빼기 1 분의 얼마야? 2 빼기 1 이렇게 써.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2랑 누구랑 곱할 거야? b죠. 왜냐면 모르면 이렇게 써. 그러면 크로스해서 곱하시면 돼. 쌤, 저는 이것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마치 비례식처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시겠지? 그럼 2에다 뭘 곱하는 거야? 5. 뭐야, 1에다 뭐 곱해?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가 11이 나오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네. 연습해야 돼. 그래서요, 우리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수 있다가 목적이야.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걸 목표로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지금 뭐 했냐면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외분점 했어. 이제 뭐 해야 돼? 또 있어요? 좌표평면 위에서 내분점, 외분점 해야겠죠? 그죠? 지우고 갑시다. 쉬어. 좌표평면, 아니 저 뭐야, 수직선에서 이렇게 설명 많이 했잖아. 좌표평면은 수직선의 연장선이야 그냥. 자, 수직선 했으니까 좌표평면 가봅시다. 좌표평면이야. 지금 축 안 그려져 있죠? 축 그릴까? 네. 이렇게. 선을 먼저 그릴 거야. 이렇게. 이 점을 나는 x1, y1이라고 보고, 이 점을 내가 x2, y2라고 볼게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분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내분점 어떻게 됩니까? m 대 n으로 내분할 거 아니냐고. 그지? 얘가 m 대 n이에요. m 대 n이야. 그 우리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평행선 사이에 닮은 비 알아볼라. 평행선의 성질 알지? 지금 이게 다 평행이지? 그럼 여기도 몇 대 몇? m 대 n. 맞죠? 마찬가지. 평행선. 그럼 여기도 몇 대 몇? m 대 n.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한데,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의 x좌표와 같고, 이 점의 y좌표는 이 점의 y좌표랑 같죠? 그럼 나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 맞아, 아니야? 아이씨, 여기서 x좌표 구하고 저기서 y좌표 구해가지고 합치면 되잖아. 왜 첫 수업부터 내 큰 소리 나오게 만들죠? 일단 조용히 들어. 자, 그럼 이제 수직선 위에서 보자 라는 거죠. 오케이, 수직선 위에서 이 점의 내분점이잖아. 그럼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아까 했죠?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m 플러스 n분의, 일단 위에 뭐 쓰고 m 플러스 m 쓰고 m에다 뭘 곱해? x2. 그렇지. n에다 뭘 곱해? x1. 그래, 오늘 처음 배워도 할 수 있다고. 알겠어? 자, 마찬가지 y좌표. 자, 여기가 똑같이 m 대 n이겠죠. 내분점 몇 분의? m 플러스 n분의, 위에도 m 플러스 n 적어두고 m에다 뭘 곱해? y2 크로스해서 곱하란 말이야. y1 이렇게 곱하란 말이야. 그러면 내분점이 좌표 나왔죠. 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외분점 똑같이 하면 되겠지. 외분점은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좌표표면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정리할 겁니다. 여기서 특징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했냐면 닮음을 이용했단 말이야. 그래서 닮음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할 수도 있어야 돼. 알겠니? 닮음으로 이제 좌표표면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연산지를 안 뽑았구나. 자, 내분점, 외분점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3분의 중점과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볼 겁니다. 3분의 중점과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볼 건데 어떤 느낌이야? 뭔가 좀 3분의 중점, 좌우가 어때? 똑같고 뭔가 삼각형 무게중심 하면 딱 세웠을 때 뭔가 평행형을 이루잖아. 그러니까 안 떨어지겠죠. 얘네 둘은 포인트를 항상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왜 그런 거 하니? 중점이라고 하는 건 두 점을 잇는 선분을 내가 만들었을 때 중점 딱 봐도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나 중점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1대1 내분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중점은 1대1 내분점이에요. 그럼 봐. 내분점이라는 거는 m 플러스 n분의 요꼴로 나타낸다 그랬는데 m하고 n이 전부 다 뭔 거야? 그냥 1인 거지. 1대1 내분점이니까 그럼 m 플러스 n은 2가 되는 거고 위에는 그냥 x1 플러스 x2가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네? 가 되는 거니까 중점은 평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일단 이건 쉽지. 이건 쉽지. 자, 무게중심은 증명을 좀 해야 되는데 무게중심의 성질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그냥 생각나는 거. 그치? 2대1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아주 대박인 거거든. 자, 보자. 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래요. 왜냐면 세 점을 잡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생기거든요.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잡으면. 이렇게.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무게중심 정의.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우리 삼각형의 오심 알아요? 오심 들어봤어? 그 뭐지? 얘기해봐야겠다. 외심, 내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뭐안 배우는 거 하나 있어. 그죠? 수심, 방심. 근데 방심을 안 배웠지. 방심은 이제 교육과정에 없죠. 수심도 배워요. 수심. 봐. 이거를 알아야 돼. 너네들은 한번 해보자. 내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 삼각형 그려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까먹었으면 무조건 공책에 적어놔야 돼. 알겠니?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내심이라고 하는 거야. 삼각형에서. 알겠니? 자, 다음 외심은 뭐가 돼? 이것도 뭐 교점이겠죠. 뭐의 교점? 이렇게 내각. 외심 뭐야? 이 가게가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각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 싹. 자, 다음 무게중심. 왜 내가 이 두 개를 했냐면 이 두 개도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앞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수심은 몰라도 돼요. 수심이 잘 나오지 않아요. 막 기하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기하에서도 뭐 그렇게 안 나와. 정말 최고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 한 문제 있거든.
그 하나의 유형을 풀 때 수심이 도움이 되긴 해. 수심을 이용해서 푸는 엄청 고난이도 문제 하나 있어요. 사실 고난이도라고 보긴 좀 어렵고, 고난이도는 고난이도인데 익숙하지 않아서 고난이도 느낌? 볼 일은 없어. 너네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그거 나오면은 애들 어차피 다 틀릴 거야. 자, 무게중심. 누구의 교점이면 중선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 중선이라는 게 뭐야? 그죠?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끄은 거죠. 끄은 선분을 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 두 개는 알아면 몰라도 됩니다. 이거 세 개는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모르면 노트에 적어 두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 점을 내가 A라고 하고 이 점을 내가 B라고 하고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X2, Y2 여기를 X3, Y3 이렇게 두는 거 문제 없죠? 그러면 갑니다. 수선을 끌 건데 어찌됐건 BC의 중점과 A를 이어야 될 거 아니야. 무게중심 무조건 이 위에 있죠. 그럼 여기를 내가 중점 M이라고 둘게요. 누구의 중점이야? 선분 BC의 중점이야. 그럼 나 이 중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둘의 평균으로 구하는 거야. 구해볼까? 2분의 X끼리 더해 2분의 Y끼리 더해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 구할 건데 무게중심은 몇 대 몇이라고 했지? 2대 1이라고 했죠. 요 정도 있겠다. 요 정도. A와 M의 2대 1 내분점이 무게중심이죠. 그러면 이 점하고 뭐 하면 돼? 2대 1 내분점 공식 쓰면 돼요. 이게 방법이야. 방법 알려줬으니까 계산 니들이 해. 방법은 알려줬어. 자, 그럼 무게중심 우리가 보통 G라고 표현하는데 구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더라? 평균으로 나오더라. 누구의?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컴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왜요가 아니라고 계산했더니 너 계산해보면 알아.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 방법 알고 있고 계산할 줄 알잖아. 귀찮아서 안 한 거잖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부터 무게중심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세 점에 뭐 구하면 돼? 평균 구하면 된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 알려줬으니까 뭐라는 거야 지금? 어떤 선분의 중점을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어떤 세 점을 세 점으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구할 수 있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아래 보충 봅시다. 어떻게 보면 심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성질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거리의 제곱이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무게중심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지우고 좌표평면 위에 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 좌표평면 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점에 좌표 있을 거고 이 점에 좌표 있을 거고 이 점에 좌표가 있을 건데 삼각형 내부에 점을 하나 찍어요. P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세 꼭지점에서 선분을 그을 수 있지.
그러면 이 P가 움직이면서 이 선분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길이가 막 변할 거야. 그 중에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항상 뭐다라는 거야? 무게중심이다라는 거야. 이것도 역시나 알려져 있어요. 자, 쌤 증명 어떻게 해요? 증명 어떻게 하냐면 AP의 제곱, 이거 어찌됐건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죠. 피타고라스로 구할 거야. 너도 피타고라스로 구할 거야. 너도 피타고라스로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점 좌표를 x1이라고 두고 y1도, x2, y2도, 여기를 x3, y3를 도. 그 다음에 점 P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도. 그러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을 쫙 전개를 해보면 결국에 X의 차이의 제곱, Y의 차이의 제곱으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A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X3의 제곱이 있을 거고, 다음 플러스 B 빼기 Y1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Y2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Y3의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 이 자식이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자식은 A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야. 맞아? 그럼 A에 관한 2차식이 최소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 2차 함수의 최소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 이해되겠어? 마찬가지. 아니 봐봐. 너의 최소, 그러니까 이 앞에 밑줄 그은 게 최소일 때 플러스 이 밑줄 뒤에 밑줄 그은 게 최소일 때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것도 최소고 뒤에 것도 최소일 때 더했을 때 전체 최소. 맞지? 그래서 앞에 것 최소일 때를 구해보면 A가 뭐가 나오냐면 A가 3분의 이게 나와요. 그 뒤에 게 최소일 때를 구해보면 B가 이거일 때. 2차식이잖아. 그러면은 3A의 세제곱이죠. 아니 3A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야? 잠깐만.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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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제곱식 쓰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 뒤가 뭐야? x1제곱 플러스 x2제곱 플러스 x3제곱이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A에 관한 2차 함수를 내가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칭축은 뭐야?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항분의 1차항.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너분의 마이너스 2가 약분되면서 그냥 3분의 너가 되는 거야. B는 마찬가지고 형태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증명 한 번씩은 해봐. 한 번씩 해봐. 한 번씩. 생각하면서. 결국에 각 꼭지점에서 내부의 한 점까지의 선분 길이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 라고 하면 그 점은 내부의 한 점이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알겠니? 좀 어렵죠? 자, 두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성질. 두 번째, 삼각형의 세변을 갖가 여기서
삼각형의 세 변을 각각 m대n으로 내분한 점 혹은 외분한 점 다 필요 없어. 똑같아. 여기를 2대1로 해볼까? 2대1로.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도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여기도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새로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보이니?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기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어떻다? 같다라는 게 두 번째 성질이에요. 근데 딱 봐도 같아 보이지 않니? 같아 보이죠? 같아요. 이거는 사실 증명 좀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내분점 구하지, 이 내분점 구하지, 이거 내분점 구하지. 그걸로 그냥 평균 내면 되긴 해. 평균 내서 구해도 돼. 근데 이거 정확한 이제 정리는 조금 증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략할 겁니다. 몰랐대요. 알겠죠? 이게 무게중심의 성질까지 일단 정리하고 넘어갑시다.